자, OS 리더십 스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8번째 습관, 그리고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준비한 OS의 세상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OS의 리더십 스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지난주에 패러다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패러다임. 제가 지금 여기 프린트를 하면 워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조건화된 내용인 거예요. 그 프린트 내용물이 내가 지금까지 나의 뇌리 속에 나의 성장 과정, 나의 환경, 과거의 환경, 지금의 환경,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녹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건화의 영향입니다. 프린트를 딱 했을 때 이 조건화된 내용이 그대로 프린트가 나오는 거죠. 나는 다른 내용을 프린트하고 싶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프린트를 누르면은 역시 똑같은 내용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죠. 나는 이 시간에 뭔가 좀 배웠어. 뭔가 내 삶을 바꿔보고 싶어. 하지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조건화된 삶의 패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자, 당신이 조금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뭘 바꾸라고? 행동을 바꿔라. 근데 당신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싶다면 뭘 바꾸라고? 패러다임을 바꿔라. 자,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원한다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바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바꿔라 해야 돼.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죠. 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남편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져요. 배우자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요. 근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래? 누굴 바꿔야 돼요? 나 자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남편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근데 그럴 용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배우자를 바꾸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버린다 생각하면 자, 비켜드릴까요? 네네. 네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세븐 헤빗은 기본적으로 나를 바꾸는데 나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 패러다임이 뭐냐? 자,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자, 지난주에 숙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렇지. 누군가에게 자, 줌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하신 분 정민진 사님밖에 없습니까? 정민진 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민진 사님. 까칠해도 숙제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숙제를 하시는 것을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기억나죠? 그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신 분? 제가 우리 수업한 거 한번 복습하신 분? 아니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어떠한 뭐랄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조건화되는 것을 자꾸 맞추려 하시면 안 돼. 눈치 보시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이걸 뭐 정답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 마음껏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 나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더 잘 보일까? 그거 아무 쪽에도 쓸데없어. 그거. 누구인데 잘 보일까? 내가 성장하고 변화시켜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최미영 사장님, 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 사장님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내는 거 전환을 통해서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지난주에.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코비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의 원칙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보는 시각, 내 패러다임을 7가지 원칙에 맞춰서 보자. 이렇게 보자. 그리고 7가지 원칙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7가지 습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자, 최민수 잘 읽어보세요. 7가지 습관의 원칙에 맞춰 살아가기. 패러다임과 행동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과도 변화하게 된다. 보는 시각과 하는 행동과 얻은 결과. 7가지 습관의 각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효과성의 원칙, 원칙에 맞춰진 패러다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네. 자, 이 7가지 습관은 효과성의 원칙. 자, 효과성을 영어로 effectiveness. 자, 우리 책은 성공하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가 효과성보다는 성공하는이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성공하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원칙, 그 다음에 원칙에 맞추어진 패러다임. 그래서 이 패러다임들은 우리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변하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의 법칙. 봄이 오면 싹이 핀다. 싹이 필 때 씨를 심으면 가을에 수확을 한다. 이 불변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효과적인 결과,
씨를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결과를 원칙이라고 그러죠. 불변하는 진리. 그것이 우리의 관계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골든 룰, 황금률의 법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률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황금률의 법칙 뭐였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배우는 주라고 써 있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노력을 하죠.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와, 멋지죠?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박이겠죠. 대박. 집에 닭을 키우는데 언니한테 물어봐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는지.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잘 찾아봐야 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혹은 닭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네. 근데 그 황금알이 뭐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황금알이야. 그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뭡니까? 찍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거기서 내 뒤에 사람 우리 원장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네. 효과성은 탁월한 결과 생산을 일시적으로 얻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수단, 네. 생산 능력.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쉽게 말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전히 해가지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님들께서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 습관이 내 몸에 딱 배어가지고 훌륭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 독일 PMS CL이라는 직급이 아니에요. 내 삶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거위. 그게 생산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주인이 황금알을 하나씩 가지니까 이게 욕심이 생겼어. 이거를 거위를 잡아가지고 황금알을 왕창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위를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갈랐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지. 네. 황금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님들께서 이 패러다임을 잘
잘 내 몸에 세팅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쉬운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행 계좌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감정은행 계좌가 뭐예요? 감정은행 계좌. 감정은행 계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양면. 네, 좋습니다. 또 감정은행 계좌. 감정은행 계좌가 뭐예요? 계좌는 뭐예요? 계좌. 계좌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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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은행 통장. 밉다, 이쁘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거는 전반적인 것을 통합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1대1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박재열이하고 최미영 사임하고 감정은행 계좌가 있어요. 그게 예입이 있겠죠. 출금도 있겠죠. 잔고가 얼마나 돼 있는지 궁금하죠. 마이너스. 최미영 사임과 박재열 이 관계에서 이 예입이 얼마나 돼 있는지. 자, 그거는 이제 그 1대1로 상대방과 상대방이 가시는 거예요. 최미영 사장님의 잔고가 꽉 찼어. 박철이 뭐 보면 최고야. 아주 잔고가 튼튼해. 예. 최미영 사장님, 누군가가 최미영 사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하겠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누군가가 최미영 사장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장님, 최미영 사장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네. 이게 감정은행 계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감정은행 계좌가 어떠한지, 그러면 나는 개개인에게 어떠한 정도의 예입과 잔고가 어떠한지, 예입과 예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줌으로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사임들도 마찬가지고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자, 줌에 계신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네?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를 높이는 방법. 사연이 생각나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김혜선 사장님. 상대방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칭찬. 칭찬. 네. 좋습니다. 김준 사장님.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아 내가 저분이라면 나도 저분의 입장에서 저럴 수도 있다. 와, 그거 만만치 않은 생각인데. 그렇죠. 최민 사장님.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배려심. 그렇죠. 강명희 사장님. 배려심. 배려심. 좋습니다. 네. 김길재 사장님. 상대방의 입장. 그렇죠. 원향 사장님. 내보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맞지. 이해하는 거. 정민진 사장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오, 은행일치. 경인아 사장님.
네, 네, 네. 그렇죠. 일관성. 경인아 장님. 생각났어요. 에?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습니까? 뭐, 내가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거. 네, 롤 모델이 되는 좋습니다.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 네, 좋습니다. 자, 그 7가지 습관의 그 책에서 감정은행 계좌 6가지 정립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그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약속의 이행, 일의 명확화, 은행 일치, 진지한 사과. 오늘 정순자 선생님 나오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사연들께서 자, 제가 자, 보면서 이렇게 해놨나? 잠깐만. 아니야, 여기는 안 계셔. 주문 항상 내가 따라 괜찮아 이제. 스피커 열어놔. 자, 요거를 자, 요거를 제가 요게 몇 페이지냐면은 32페이지예요. 요거를 제가 프린트를 해서 자, 요거 프린트는 제가 마치고 해드릴 테니까 그때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동그란 원이죠. 자, 김준상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진지한 사과,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약속의 이행, 부정적 감정 표출 안 하기, 남 이야기 안 하기, 약속의 이행, 은행 일치. 네, 6가지에다가 남 이야기 안 하기, 부정적 감정 표출 안 하기, 요거를 제가 넣었습니다. 요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메시지예요. 자, 부정적 감정 표출 안 하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잘 내는 거, 그 다음에 일명 성질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욱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부정적 감정 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남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네. 이거 포인트예요. 훌륭합니다. 남 이야기는 강명희 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 말고는 남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 이야기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 뭐 바쁜데 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요거를 제가 프린트를 해서 혹은 우리 사인들께서는 요게 그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요거 아니면은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10은 아주 낮은 등급이죠. 1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감정은행 계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 전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때 요걸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또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요거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인호 사장님과 박재열 사장 두 사람의 관계에서 혹은 부부, 배우자 관계십에서 요거를 체크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배우자가 요걸 가지고 두 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관계십에서 당신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100%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제 또 100% 내가 왜 하면서 네가 왜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또 시작되느냐? 조건화되는 거예요. 조건화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각의 틀, 또 말의 그 틀, 행동의 틀에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또 드러나는 프린트가 그대로 프린트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대화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욱하고 바로 직선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음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프린트를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감정은행 계좌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영희 사장님, 감정은행 계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최미영 사장님, 네. 좋아요. 감정은행 계좌. 감정은행 계좌는 대인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양을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입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쌓거나 회복시키며 인출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파괴하고 감소시킨다. 네. 자, 예입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입. 가려서 안 보여요. 먼저 이해한다. 친절, 예의, 존경을 표현한다. 약속을 지킨다. 자리 없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 기대 사항을 명확히 한다. 사과한다. 피드백을 해준다. 용서한다. 자, 그러면 김준 사장님, 인출, 통장에서 돈을 마구마구 빼쓰는 행동, 관계에서 감정은행 계좌, 관계십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인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불친절, 무례함, 무시를 나타낸다. 약속을 어긴다. 험담하고 비방한다. 기대사항이 불명확하다. 자만하고 그만하다. 잦은 사과. 피드백을 하지 않거나 성품을 판단한다. 이유, 메시지, 원한을 품는다. 네. 원한을 품는다. 자, 김준 사장님께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안 되는 게. 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이게 가장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지 않거나 성품을 판단한다. 아, 그렇죠. 이건 조금 안 돼.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피드백 할 만큼 제가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 겪은 나만의 이제 사람들을 이때까지 여러 분류로 사람을 판단해 오면서 그 사람을 나름 판단하면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딱 겪어보고 이 사람 내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돼, 이런 게 괜찮아. 이런 게 조금 습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편견 내지는 네, 선입견, 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최민희 사님 뭐가 있습니까? 기대 상황이 불명확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만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닌 거. 네, 네. 자, 기대사항이 불명확하다. 자, 자, 강명희 사님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을 이해를 했는데 이해하고 나는 열심히 그걸 배려하고 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쩔 때는 자신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그렇죠. 딴에는 열심히 네. 도와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또 이게 아니다고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그 상대방과 기대사항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의 정확한 교류 내지는 명확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상대방은 좀 했으면 싶은데도 제가 큰 요구는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부정으로 얘기할 때는 저도 어딘가 모르겠어요. 바람이 들어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정민진 사님.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숙사 때 옛날에 맞은 아니 저기 아까 사장님 말한 기대사항의 불명확한 사업으로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상황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그게 좀 약한 거예요. 전달이랑 그런 건 괜찮아. 네. 좋습니다. 상업적. 자, 여기 줌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식 사장님, 지금 캐나다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음소거 가능한데, 김선식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는 잘 있습니까? 네, 여기 화면을 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화면을 킬 수 있는 자리를 좀 찾아볼게요. 네, 네, 찾았습니다. 네, 그냥 대충, 예.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물이 안녕하세요. 좋긴 네. 좋네. 예, 물 좋아요, 여기. 어려 예, 보이셔. 아니에요, 사진이. 예. 자,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저 지금 집중 하나도 못하고 애들하고 밥 음, 먹다가 밥 이어폰만 끼고 먹다 있어서, 네. 밥 먹다 그래도 참 성실하게 저기 로그인은 했죠. 예. 네, 정말 네, 훌륭하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여기 그 인출 가운데서 네, 사장님께서 네. 정말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여기 참 잘 안 되더라.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뭐 거의 다 뭐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저로 가. 음, 이해한다고. 아니나 저로 가. 기대사항이 불명확하다. 네, 그냥 거의 조금씩 다 해당되고요.
아, 기대사항이 불명확하다?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다. 그거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같은 예,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죠?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도 좀, 나름 굉장히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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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김혜선 사장님, 네. 사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다 걸렸어. 자, 단디 들으시라고.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의 명확화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리더십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가 이 PM 사업을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를 함께 하고 도와드리면서 이 리더십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만큼의 호응이 약하다. 제 시간에 안 오고 늦게 오고 그다음에 함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이 집중도를 어떻게 하면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과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과 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보시면서 감정은행 계좌는 입금과 인출이 있어요. 입금과 인출. 그리고 입금이 높을수록 잔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출이 높을수록 잔고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입금이 요런 입금이 많은 거예요. 칭찬도 하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배려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하니까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김준호 사님 읽어보세요. 감정은행 계좌 입금, 칭찬, 관심, 배려, 인정, 상대방 입장. 인출을 많이 하면 비난, 무관심, 잔소리, 인정, 배려하지 않음, 자기 편에서 생각함. 입금을 많이 하셨을 때는 잔고가 많아서 신뢰가 좋아지고요. 따뜻한 관계, 믿고 따르고 자발적 헌신을 하고 정서적 애착이요. 네. 애착? 네. 애착을 하고요. 또 인출을 많이 하면 불신, 차가운 관계, 늘 계산적이고요. 억지로 하고요. 메마른 흥미와 역전 없음. 역전이가 뭐야? 잘려서 안 보여. 역전? 조금 원래 이게 자, 어찌됐든 입금과 인출이 관계에서의 잔고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차이를 나게 만듭니다. 신뢰 있는 따뜻한 관계냐, 불신의 차가운 관계냐, 믿고 따르느냐, 계산적으로 가느냐, 자발적으로 헌신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근데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을 내든 심지어 500만 원을 냈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참여하는 마음의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500만 원, 5천만 원 낸 것 이상의 이
참여도와 그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그 호응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의 변화를 여기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드느냐 모든 것 시장에 달려있거든요. 소비자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을 성과를 낼 수 있는 뭔가가 되었을 때 여기에 더 강력한 호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좀 외적인 조건을 갖춰버리면은 조금 더 쉽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장님들의 그 적극적인 이 성장을 통한 참여를 기대를 하는 거죠. 자, 한번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자녀분이 시끄럽게 떠든다. 경인혜 사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조용히 못해? 너 때문에 TV를 제대로 볼 수 없잖아. 아니면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민희 사장님,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전에 뭔 얘기가 있었을 거니까. 사전에 미리 보고를 다 하세요. 남편 이걸 잘 시켰네. 이제 서로 존중해줘야 돼. 그럼 문제 없지 그 정도 같으면.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믿고. 야, 훌륭한. 저는 그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에 맨날 사온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밤에 늦게 들어가면서 전화를 안 해. 우리 신랑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사워도 안 되더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계속.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그날 저녁에 또 가서 사워. 그 사람이 하긴 뭔데 뭐예요? 알고 싶다. 나 우리 신랑이 그렇거든. 뭐 어째서 까먹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전화하고 하는 게 안 하는 게 조건에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까먹어. 근데 한 번씩 문득문득 또 빨리 전화를 해야지 이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미리 이제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전주에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 가면서 거기 일하다 보면은 잊어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제 생각날 때 버떡버떡 얘기해야 돼. 버떡버떡. 생각날 때 화요일 날 전주에 출장 갑니다. 미리 보고를 하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때는 조용히 평화로워. 평화로워. 근데 전화를 안 하잖아. 난리가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10분 전에 착석해서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줌에 딱 들어와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줌도 여기 테이블에도 앉아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박재일이 당신은 이렇게 반응하시오라고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혜선 사장님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김혜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그게 납니까? 박재일 사장님 저기 생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사장님 뭐 의견을 달라니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해보려고 했다가 조금 늦었는데요. 네. 저기 지켜야지요. 사장님의 의견은 그때 박재열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시오라고 의견을 달라니까. 아,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시오 이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엄마 빨빨 들어오나 캐더라면서 있답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최민희 사장님. 이렇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10분 전에 상통에서 강의들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바로 안 하겠죠. 다음 주는 뭐 한다고? 자, 정민진 사장님. 정민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수로 우리가 500만 원 입금했다고 했잖아요. 예. 원장님 강의로 우리가 1차를 받았잖아요. 예. 정확히 한 시간에 시차도 정확하게 끝났네요. 네. 우리가 늦게 한다고 500만 원씩 깔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 좋죠 뭐. 시간 까먹는 까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요? 시간만 내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조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급해야지. 수강생들이 조급해야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 결론은 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같이 성장하라. 같이 동행하기. 개인의 성장 없이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성장, 우리 사장님들이 개인 성장에 제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사실 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고 준비를 하죠. 근데 15분 늦게 해서 내가 좋다? 그건 아니지. 농담이지. 어. 입장을 시간 한번.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 경우 우리 사장님들이 계속 늦고 계속 지각을 하고 심지어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하죠. 그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페널티를 줘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강의를 하시는지 하면 무슨 저는 뭐 사실 못했는데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각오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I 메시지라는 게 있고 U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U 메시지와 I 메시지라는 게 그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사인들 개인 케이스로 맞춰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경인의 사인께서 너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I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대현아, 음. 엄마가 TV를 제대로 볼 수가 없구나.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니? 참 조용히 해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자, 정민진 사님 두 번째 거 한번
나 메시지를. 자,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식사하러 오라고 말했는데 자기 일만 하면서 오지 않는다. 가족이 예를 들어서 너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왜 한 번도 말하면 듣지를 않니? 내 멋대로 하면 밥상 치워버린다. 이런 메시지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어. 먹으니까 끝까지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 메시지, I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있어.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음식이 식고 있으니 속이 상하구나. 빨리 먹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저런 거를 많이 해봤지. 있지. 근데 안 통해. 저렇게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네. 먹기 싫지. 자, 그러면 우리 사인들이 한번 자, 기본적으로 너 메시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너 메시지 대화법으로 대화를 하죠. 모든 상황에서 거의 99.9%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요 너 메시지 대화법에서는 이 감정하는 계좌가 잔고가 쌓여요, 안 쌓여요?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인출이. 인출만. 인출이. 마이너스 통장. 마리사가 저에게 제가 늦게 가잖아요. 전화 안 하고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딱 보여. 네, 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응을 너 메시지 대화법을 하느냐, 나 메시지 대화법을 하느냐, 요 차이를 우리가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변화를 주자는 거지. 그게 뭐냐면 새로운 조건하야 내 말과 행동을 바꿔주는 거지. 그랬을 때 새로운 프린트물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나 메시지 대화법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나 전달법 I 메시지의 3요소 1.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서술 2.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3.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자신의 감정, 느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나눌 때 감정 표현이 실리면 돼야 안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감정이 실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 얘기를 일단 기분이 나쁠 때 안 들어. 네. 여기서 나 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는 서술입니다. 서술. 그 상황에 대한 서술을 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을 찬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 전달법 대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사님들이 그 대상을 한번 선정해가지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당신이 뭐뭐 하면 혹은 당신이 뭐뭐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말로 하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사인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인들께서 리더십 프로그램에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함께 성장해서 함께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분 전에 오시겠습니까? 딱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자, 그렇죠. 그렇죠. 이게 iMessage 대화법이 우리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 꼭 하는 게 워낙 또 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줌에 계신 분들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줌에 계신 분들 최진명 사장님, 최진명 사장님 지금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김혜선 사장님, 네. 자, 김혜선 사장님 한번 어떤 내용이든지 사장님의 사례로 한번 iMessage로 표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어렵는데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자, 그러면은 그 사례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문제가 있어요. 주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 자, 아주 쉬운 예입니다.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20분 늦었어. 20분 늦었어. 20분 늦었어. 자, 김혜선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차가 밀렸나 봐요. 속상했겠어요. 약속 아니, 자, 오시는데 나 전달. 자, 아, 나전달법으로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지요? 그러면 제가 네. 어, 자, 예를 들어서 음, 그 김혜선 사장님하고 자, 우리 김혜선 사장님께서 김순자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 김해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우리 김혜선 사장님께서 그 먼 곳에서 김해까지 달려갔는데 김순자 사장님이 20분 늦은 거예요. 음. 그때 이제 김혜선 사장님께서 나 전달법으로 김순자 사장님이 20분 늦은 것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나전달법으로. 그럼 나전달법 하기 전에 유전달법을 한번 해봅시다. 유전달법. 무슨 일 있었어요, 사장님? 아, 차가 많이 밀렸나 봐요. 오시느라고 답답했겠어요. 자, 걱정됐어요. 유전달법은 우리 정민진 사장님이 한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민진 사장님 유전달법으로 상대방이 20분이나 늦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우, 상황 무시하고 바로 해. 평소 하는 대로. 어려워. 그런 건 괜찮다. 자, 우리 양 여사님 한번 해보세요. 유전달법으로. 나는 시간 이렇게 어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뭐 얼마나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20분 동안이나 앉아 기다렸는데 먼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늦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시간 좀 지킵시다. 아주 두 분 다 아주 순화시킨 유전달법이죠. 이해를 많이 하면 자, 김주현 사장님, 유전달법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새벽 꼭두새부터 달려서 이까지 거의 머나먼 길을 왔는데 사장님 코앞에 있으면서 이거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빠요. 자, 김순자 사장님, 자, 네. 유전달법으로 우리 이 세 분의 그 메시지에 대응을 해주세요. 유전달법으로. 유전자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지. 다시는 안 유전달법은 성질대로 해라 성질대로. 아니 사장님 제가 한번 최근에 겪었던 상황에서 한번 나전달법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좋습니다. 최근에 매니저팩을 넣으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동네에서도 아주 의심병으로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네, 의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데 안 좋으신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나전달법으로 이렇게 하자면 내가 내가 리스토레이터 2봉지에 겔린픽 3스푼씩 아침, 점심, 저녁 드시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관절이 안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전달법으로 한다면 조금 순화가 되어서 그렇게 드시면 관절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의문을 품었냐 하면 책자에는 한 봉지씩 먹어라 돼 있는데 왜 2봉지씩 먹어라 하냐면서 책자대로 먹어야지 왜 당신들은 이렇게 많이 먹여라 하냐면서 이렇게 처음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한 게 이제 그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거는 유 입장이겠죠. 거기 한 봉지씩 먹어라 하는 거는 20대의 아주 건강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기준이고요. 고객님은 이미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관절이 아프시고 영양도 부족한 상태니 그렇게 드시면은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쭉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했겠죠. 네, 좋습니다. 좋은 사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정민진 사장님, 조금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언니랑 약속을 했는데 언니가 그것 때문에 누가 네? 누가 어? 어, 들어 안 들어왔죠. 네, 뭔 소리고? 간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사람이 있어. 그것도 예리치 계속 먹고 싶으니까 이걸 한 번에 가지고 자기가 전체는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꼭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요. 아, 고객이 네네, 저는 사실 여기가 너무 안 가까워서 솔직히 그걸 이제 6개를 다 들어간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씩. 근데 갑자기 또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금요일 날좀 여기 관절염이 떨어졌다고 기초조정 세팅이 달래요. 근데 저거 토요일 날 갖다 달라는데 토요일 날 저는 일을 가야 돼서 새벽부터. 그래서 이제 언니 집 근처예요. 2, 3분 거리에.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 좀 뭐 상황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동구까지 가기는 저녁 시간이어서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서 제품을 줬어요. 음,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도 빌렸어요. 파워 카페하고 리스토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받았죠. 또 내가 낮에 경비실에 맡겨놔라. 언니가 갖다 주기 뭐 하면 토요일 날 언니가 갖고 가게. 언니 집에 이제 경비실을 아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없었대요, 언니한테.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언니가 전화해보지 하니까 또 자기도 또 그랬나 봐요.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갑자기 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토요일, 금요일날 저녁 때 자기도 제품 빌리면서 급하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면서도 줘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저는 이행을 안 한다는 게 자기 고객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자꾸 이제 좀 짜증을 냈어요. 그 정도. 왜 미리미리 그 사람은 주문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당일을 하냐. 그것도 맞아요. 사실 건이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고객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서운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 정민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생각에. 그게 이제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최민 사장님. 사장님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 상황만 두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안 만들 건데 상황만 두고 봤을 때 근데 내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미안하지만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시크스타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 우리 사연들께서 요 나 전달법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기분이 상하면 안 돼. 어떤 이유에서든 나도 기분이 상해서 안 되고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면 안 돼. 자, 그렇죠. 자, 이 패러다임, 7가지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에서 태성이냐 승패냐 태성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혹은 승패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승을 못 가져가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거래라는 게 있어요. 무거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거래, 또 다른 방법. 이것을 찾아내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우리 공부를 할 것인데 여기서는 나 전달법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아내셨잖아. 굉장히 지혜롭잖아. 퀵을 이용하면은 울산 전체 지역에서 10,000원이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 맞아요, 맞아요. 5,000원 아닌가? 대부분 야 지원을 거리 상손했다. 그거 그게 맞는다. 자, 네. 항상
방법이 있다. 승승이 아니면 무그레. 무그레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나전달법 대화의 핵심이 뭐냐? 나도 지켜야 되지만 상대방도 지켜드려야 돼. 상대방 감정을 지켜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어. 자, 상대방이 제가 1억을 빌려드렸는데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어. 그러면 나전달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려워. 이게 사실은. 형님! 1억을 저한테 안 갚으셔가지고 제가 매우 섭섭합니다. 곤란합니다. 5천만 원 내가 대출을 해서 이자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응?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 뭐 심부름 센터 뭐 이런 방법들이 또 없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게 선택의 요소가 되겠죠. 선택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풍요로운 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면 있어서 우리의 이 패러다임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장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그거예요. 최민영 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승승을 위해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빌려주는 것으로. 근데 이게 완전한 뭐예요? 패승도 아니야. 승패가 아니야. 패패로 끝난 거예요. 패패로. 그분은 부도가 났고 나는 모든 건 아니지. 1억을 잃었고 이자도 잃었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 사람도 잃고 그러면 돈도 같이 잃을 것이냐, 돈도 잃고 사람도 같이 잃을 것이냐, 선택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저는 돈은 잃었지만 사람까지 잃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통해요. 어제 아래도 전화가 오셨더라고. 박 사장.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래 지금 하고 있다. 형님! 훌륭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건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CT 얘기죠. 강력하게 응원 드립니다. 네, 형님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 연세가 많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저희가 된다. 어? 될 가능성이 있는. 재기가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거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죠. 내 나라, 뭐, 이게 시장 바닥의 아줌마들처럼, 시장 바닥의 그 분들처럼 막 욕하면서 파운다 해가지고 어떻게 없는 돈이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자, 요거 이제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 정민진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정민진 사장님의 마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상한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과정, 상처를 받으면 먼저 마음이 상합니다. 태초의 상처는 태어나기도 전, 다시 말하면 태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전쟁터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이 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감정은 반드시 무의식 속에 상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한 에너지는 처리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역으로 설명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근본 원인은 그 사람 속에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상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걸 그 심리학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게 왜 쉬운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결핍, 음, 결핍 어때요? 결핍이 아니고 자 우리 정민진 선생님 요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세요? 남녀 뛰어나는데 오빠 언니 너무 텀이 많아. 아니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이 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놀면서 얘는 몸이 허약했어요. 내가 좀 단백질을 고등학교 때까지 못 먹었어요. 생선, 뭐 육류를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항상 머리에 빈혈이 있고 항상 얼굴이 왜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어두운 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나 내가 뭐 이래서 이래 설명을 안 하면 짜증을 많이 냈어요. 뭐가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많이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안 되죠. 안 되죠. 어려웠어요. 많이 오히려 맞아, 혼나고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뭐 아버지가 쫓아와서 손해까지 쫓아와서 막 그런 건 그렇게 기억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언니하고 왜 저러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하고 어렸으니까 언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속상하니까 나한테 굉장히 말로서 공격을 많이 했어.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 너는 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그러니까 그 말로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래도 그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 못할 부분이 언니가 왜 그랬니 뭐 이렇게 풀어줬으면 제 마음을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그 대화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팅이 된 게 항상 그렇게 논리적으로 언니가 공격을 하니까 나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언니랑 조교는 나한테 항상 뭐야 완벽하게 어떤 자기 그 상황이 마스크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막상 이래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약속 개념 뭐 이렇게 한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받았던 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가 터지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어릴 때 너무 코너에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지금도 누구하고 대화법이 조금은 서툴어요. 저는 사실 글로서 어떤 나를 표현하는 게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저게 언니도 알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항상 나한테 공격 이렇게 하게 마음을 왜 그랬니 이렇게 막내 동생이고 동생이라 하면서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내가 속상하게 하는 거니까 집안 분위기를 맨날 그렇게 좀 안 좋게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언니는 이제 늦게 이제 뭐 저하고 나이 차가 나니까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제 막 저한테 그런
타이름을 했는데 그게 좀 되게 언어적으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심리학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게 조건화되어 있는 내 삶에 완전히 조건화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좀 바꾸고 싶어도 그냥 나와 버려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게 사임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똑같아. 두 분 다 그 조건화되어 있어가지고 두 분 다 일종의 트라우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좋은 자매,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 정말 동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거든요. 그 언니에 대한 이 사랑도 커, 엄청 커. 근데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작은 문제들이 이게 조건화된 그 패턴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충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심리학을 가서 상담을 받을 때 그러한 트라우마를 자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어서 자꾸 말로 표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거를 상처를 아물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iMessage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Message를 통해서 관계가 발전하게 돼요. 감정은행 계좌의 예입과 예입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관계 형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예입과 인출의 그 관계에서 꼭 우리 사람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문명이 잘 보여요? 안 보이죠? 백현이 잘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입과 인출의 발생, 분실한 감정 은행 계좌를 위해 기억할 것, 5대1 규칙, 하나의 인출을 만회하려면 5개의 예입이 필요할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사장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은 돈을 입금만 하면은 바로 복구가 되지만 관계에서는 한번 인출이 강하게 빠져나가잖아요. 똑같은 돈을 넣었다고 해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5배로 예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배로. 자,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자, 그분은 신뢰 관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계속 격려해드리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심한 말을 하거나 단 한 번도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똑같은 일관성 있는 반응을 제가 했죠. 그럼 그분에게 저에 대한 감정은행 계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입이 됐죠. 광고가 많구나. 창고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광고 꽉 채워졌네. 제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안 받아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안 받아도
이게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지.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야, 안 할까요? 안 줘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안 할까요? 마음에 안 하지.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저희 뭐 여동생한테 저도 좀 했는데 그 동생이 나는 별도 상관은 없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나는 근데 항상 내가 다정하게 사장님처럼 얘기가 막 저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죄송하고 미안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혹은 복원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 I 메시지를 전달법과 U 메시지 전달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반드시 I 메시지, U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잖아. 이렇게 이게 U 메시지야. 그러지 말라고. 이게 U 메시지예요. 근데 U 메시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기분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상하지. 상하지. 점점 더 상한 거야. 고립하이고. 근데 우리 그 대부분의 이 대화법에서 U 메시지가 일상화되어 있죠. 네. 네, 지적질하고. 지적질이라는 표현이 정말 듣기 거북한 표현이죠. 그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라는 것이 이 형식과 이 다른 사람의 그 이목에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의 본성에 이게 그러니까 자 우리 하랑이 운유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해. 그러면은 할머니가 보시기에 상당히 잘못 키웠다. 너 왜 인사 안 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하랑이 운유를 똑같이 인격체로 존중을 해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조금씩 심하게 안 해. 스트레스를 줄까 싶어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상대방의 그 감정에 대해서 꼭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것은 내 감정과 똑같이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유 메시지는 이제부터는 우리 사람들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난다 해가지고 아이 메시지로 가느냐? 아니야, 똑같아. 네, 똑같아.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전들 뭐 이렇게 해놓고 말해서 하면은 예, 이렇게 안 해.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 근데 잊어버린 거야. 미안해. 이렇게 이제 억지로. 그러면은 말해서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자, 상호 간의 인식 차이. 아까 누가 읽었죠, 이거? 네, 읽어주세요. 상호 간의 인식 차이, 어떤 사람에게 예입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인출이 될 수 있다. 예입을 할 때 진실하고 일관성 있게 해라. 조그만 예입일지라도 모이면 정보가 크게 늘어난다. 자,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배우자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패러다임으로 사냥을 해서 가장 맛있는 고기,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소에게 딱 갖다 준 거야. 어떻게 돼? 못 먹지. 소는 소식 그 사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준비해가지고 사자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럼 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먹어요. 자기 관념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관념 속에 내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상대방을 못 읽는 거야.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배려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완벽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이 연습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화가 아니지. 주장하기. 상대방 바꾸기, 싸움을 하는 상대방 바꾸기. 배우자가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방 바꾸기 싸움을 하고 있어. 네가 어쩌고 네가 어쩌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이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가 없어. 제가 이렇게 못 바꾸니까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부가 가끔 있어. 저 집에. 저 집에 대화가 이래. 당신이 설거지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럼 내가 할게. 막 설거지를 해. 당신이 청소를 하니까 내가 안쓰러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런 희한한 부부가 있다 없다? 우리 집에 주방장은 남편이 집에 잘해줬다. 이러다 술집 간다고 어떻게 남자가 많이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신랑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아까 얘기하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속상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꿔요. 그러면 우리 남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나한테. 너는 이런 거 되게 말을 좀 하게 한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고. 서로서로 지적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그게 이제 그 상대방한테. 근데 이제 같이 소통이 하려면은 서로들 이제 안 좋다는 건 우리가 바꿔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건 지적질이라고는 무슨 그건 지적질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죠. 애나 우리나 가정에서는 대화가 빠지면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바라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 할까?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해서 해주는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부부 결혼하는 부부한테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해요. 무슨 얘기든 화제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라. 애들이랑 우리는 항상 대화를 분명히 사장님하고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 나를 데리고 가세요. 갔다 오더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청소부가 없어져서 더 답답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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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네, 저는 즐거워요. 네. 아유, 우리 강명 이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우리 오아시의 주치, 오아시 주치 정말 훌륭한 성품, 훌륭한 또 이 성격까지 갖고 계신 우리 박인상 사장님. 이름도 멋있잖아. 인상도 좋으시고, 네. 우리 강명희 사장님 남편이세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세븐 헤빗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의 패러다임으로 7가지 습관을 패러다임 안에 콱 세팅시켜요. 세팅을. 그걸 이제 그러면 세팅되었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변화의 시작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자, 그러면 벌금을 내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벌금 때문에 싸우면, 벌금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막 싸우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허무해. 자, 자, 사장님들 처음부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원칙들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원칙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사인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 때문에 사인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원칙이에요? 저를 위한 원칙이에요? 제가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원전 5,000원짜리 통장. 자, 우리 사장님들이 이유 불문, 우리 사장님들이 행복하셔야 되고, 우리 사장님들이 성장하셔야 되고, 우리 사장님들이 풍요로워지셔야 돼. 그게 원칙인 거야. 원칙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원칙 때문에 싸우는 것도 이 소통 능력의 부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가지 습관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행동 방식으로 완전히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달리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네. 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 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요 자료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물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배우자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록